엄마, 세상은 참 따뜻한 거죠. 우리 문화방송. 따뜻한 세상 함께 만드는 MBC 문화방송. 우리에게 물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팽개치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만들었는가? 이 사람들에게 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 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상품이 되어 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나고 정권을 잡기 위해 맑은 물을 약속하고 물이 흐르는 구비구비 저마다의 이익에 따라 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가히 물 전쟁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맑은 물을 요구해야 하는지 법, 정치, 행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 책임을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다. 앉으세요. 97가 1384호 12일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노라.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환경보전법 제28조 2하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어디가 좋습니까? 안 좋고 막 싹하면 얼마 이 물 그런 물을 어떻게 묵어요? 그 똥물 흘러내리는데 아무리 약품을 쓰고 정화를 해도 좀 깨름직하잖아요. 이 물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아무리 수돗물보다 안 낫겠나 싶고 수돗물 그렇게 얄궂은 물로 주워놓고 수도가 받아가는 것도 안 미안한가 모르겠어요. 이거 비 오는 날도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까?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 얼마나 힘듭니까? 애기 보다가 애기 지어놓고 이래서 텀텀이 어서 가간다 이거. 직장 다니는 사람 갖다 물려기도 없고. 원고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자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 취지와 같이 원고 1인당 금 10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97년 4월 14일) 부산지방법원 12호 법정에서는 사건 번호 97 가합 5384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의 원고는 100명의 부산 시민, 피고는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이었다. 이 소송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묻는 최초의 사건으로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부산 시민의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1인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시민 측이 승소한다면 국가와 부산시는 400만 부산 시민 모두에게 총 4조 원 규모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마실물에 대한 사건은 이렇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 검증에서도 양측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하늘만 쳐다보고 막 이런 경우가 용수가 많습니다. 6ppm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업 용수밖에 안 되는 것을 지수회가 사용한다는 그런데 건데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경우에도 중단한 예는 한 번도 아닙니다. 없다는 왜냐하면 발전소 좀 계시지만은 물금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그막 환경부라든가 우리가 부산시 건의사항은 뭐냐면은 우리가 BOD 6ppm입니다. 그러면 6.1이다 하면 그건 고급용수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건 취수를 해야 되는데 조류로 인해서 6ppm 예, 이상은 경우가 있고요. 조류를 제거하면 6ppm 이하로 내려간다. 네, 그럼 6ppm이 대충 여기서 BOD 6ppm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수의 BOD가 6ppm이 넘을 경우 원고 측은 이것을 공업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 측은 그래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산시와 국가의 불법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그 불법행위 책임의 그 사실관계는 아주 그 명백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그 낙동강 환경관리청, 그다음에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이쪽에서 제출하고 있는 수질 검사 자료를 보더라도 이 낙동강 수질이 점점점 악화돼 와가지고 95년부터는 매년 2달 가량씩 이 낙동강 그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수원이 될 수 없는 그런 물을 상수원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제 국가와 부산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의 환경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침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시민 측, 즉 원고 측에서 부산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하천수의 수질 기준이다. 이를 살펴보면 BOD 3ppm에서 6ppm까지를 3급수, 6ppm에서 8ppm까지는 4급수, 즉 공업용수 2급수로 규정해 놓고 있다. 상수원수 3급수는 상수원수 중에 가장 나쁜 수질로 고도 정수 처리를 해야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공업용수 2급수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 측은 4급수인 공업용수 2급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더라도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법 해석의 차이가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측에서는 이 법을 구속력이 없는 장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관리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그 목적 외에는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사용할 수 없다라든가 하는 그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질 기준을 정하면서 그 수질 등급에 따르는 이용 목적 그다음에 적용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수원수 상급수도 고도 정수 처리를 해야만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4급수는 아예 상수원수에 해당하지 않고 공업용수로도 2급수에 해당돼 가지고 요 공업용수 2급수는 그것도 일종의 고도 정수리를 해야만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그런 이용 목적이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업용수 2급수에 해당하는 4급수를 그 상수원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죠. 등급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그런 외의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금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특히 시민들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시가 BOD가 좀 높아졌다 하기로서니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물이라도 정수 처리만 잘해서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아까 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각 수질 등급에 따르는 이용 목적을 정할 아무 이유가 없죠.
상수원수 1급수다, 2급수다, 3급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금 지역의 상수원수 유지일수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95년 71일, 96년 32일, 97년에는 18일간이나 4급수, 즉 공업용수 2급수의 물을 처리해 수돗물로 공급했던 것이다. 환경정책 기본법대로 한다면 이 일수만큼 국가와 부산시는 법을 어긴 셈이 된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로 넘겨졌다. 그리고 쟁점은 다시 정수된 수돗물의 수질로 넘어간다. 부산시 측은 원수가 6ppm이 넘어서 공업용수에 해당하더라도 정수된 수돗물의 수질만은 완벽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BOD ppm 숫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제거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즉 먹는 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에는 다소 그렇게 열악한 그런 그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정수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먹는 물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산시 측에서 말하는 정수된 수돗물의 수질은 완벽한 것인가? 원고 측 증인 김동현 교수는 이렇게 증언했다. 원수가 너무나 보면은 아무리 고도 처리해도 그 물 자체는 한강 원수보다 못하다. 그 말이라. 이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4급수, 5급수 같은 그런 거 처리해 보면은 그 처리한 그 물 자체는 한강 원수보다 못한 게 실제는 못해요. 김동현 교수의 이 증언은 물 소송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부산의 고도 정수 처리를 거친 물이 서울 팔당호의 처리 이전의 물보다 못하다는 사실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런 양반들은요 하나도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동현 선생의 경우는 내가 참 기가 막힌 거래. 그래서 내가 나한테 강의를 받아야 이런 사람들은. 그럼 김동현 교수의 말이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그 반박자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DOC란 물속에 녹아있는 총 유기물질의 양을 말하고 이를 기준으로 물의 오염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 DOC 수치로 부산의 수돗물과 팔당댐의 원수를 비교해보면 고도 정수 처리된 부산의 수돗물이 팔당댐의 처리 전 원수보다 수치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DOC 수치가 높다는 말은 물속에 그만큼 유기물질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유기물 중에는 유해 화학물질, 유기물질 다 포함되거든요. 남분해서 물질 다 포함되건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그러면은 인체에 어떤 유기물질이 들어있느냐 할 때는 우리가 따로 분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DOC 안에는 우리가 일반 강, 낙동, 원수 같은 데는 유기물 종류가 한 600개에서 800가지 종류의 각종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나쁜 것도 있고. 지금의 기술로는 물속에 있는 800여 가지의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는데 부산시는 나쁜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DOC가 올라갔다. 그러면 나쁜 물질이 들어오지도 않고 전부 다 그 예를 들어서 조물만 들어오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공단 폐수와 하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는 낙동강 물속에 무해한 유기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일일이 모든 항목을 검사할 수 없으면서 무조건 DOC로는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산시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DOC 안에는 인체에 나쁜 것도 있고 또 인체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러나 DOC 그 많은 항목을 다 분석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DOC 전체를 줄여버리면은 그 중에 그 가능성이 나쁜 가능성이 있는 화물도 같이 동시에 줄어지니까 그건 이제 덜. DOC 논란이 많은 중에 제작팀은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를 찾았다. DOC가 높다는 거는 그 물이 좀 안 좋다는 얘기.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팔당 원수보다 부산의 수돗물에 유기물질이 더 많이 있고 그만큼 유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부산 수돗물의 수질이 완벽하다는 부산시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DOC 논쟁으로 재판 당사자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을 즈음 서울에서는 물 소송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사건의 선고 공판이 있었다. 서울 연희동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던 김모 씨는 콩나물에 농약을 뿌려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판된 콩나물에서는 농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여기서 아주 특기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인체에 유해 유독한 호마이라는 농약 성분을 사용하여서 콩나물을 재배하였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콩나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증은 피고인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증 책임의 전환인데, 이것은 앞으로 음식물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물품이나 기계류에 있어서 과실 책임에도 큰 영향이 있는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약을 사용한 콩나물이 완전히 무해하다는 증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는 유죄였다. 이미 농약을 사용했다면 시판된 콩나물에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정이 하면 어려운 거야. 말을 할 수도 없지. 그건 어디다 말에다 펴놓습니까? 그 물건에다 무슨 약을 얼마나 넣었던지 검사해가지고 약 성분이 전혀 안 나와갖고 우리 식생활에 먹을 수 있는 이 물리 상품이 된다라면 나는 당연히 무죄라 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부산시는 최종 상품에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김 씨와 똑같은 논리를 폈다. 어떤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게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 환경단체에서도 우리 수돗물이 뭐가 나쁘냐 말이야. 뭐가 나쁘냐. 나쁜 거라면 제시해봐라. 제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즈음 부산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지영 씨가 쓴 수도관 내에서 미생물 재성장 및 트리할로메탄의 변화라는 박사학위 논문에는 부산의 수돗물에서 5천 마리가 넘는 세균이 나왔다는 실험 결과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 논문이 기사화되면서 이지영 박사는 부산시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 즈음 부산에서는 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 측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이 논문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을 것이다. 부산시 측이 이지영 박사에게 기사의 내용이 틀렸다는 확인서를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계속 이제 검사소 소장한테 실려가지고 이지영이한테 연락해봐라고 계속 그 닥달을 받고, 또 한 번은 이제 정 연락이 안 되면 새벽에 집으로 찾아가봐라고. 내가 미쳤다.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다.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니냐고. 새벽에 자기 직원, 부하 직원 풀어가지고 남의 집으로 찾아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 논문 쓰는 학생 보고 논문 학생이 이거 제대로 이걸 좀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느냐. 기자가 이제 뭐냐면은 잘 모르니까 너무나 이제 과대 이걸 냈으니까 이걸 좀 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친구도 그 정성에 와서 실험을 했고 자기도 또 우리가 많이 협조를 해줬고 그래서 좀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직원이 말이 연락을 했는 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신문을 발라서 확인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만 해주면은 그 우리 매일신문에 그걸 그 실질적으로 논문 쓴 사람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기 위해서 말이지. 부산시 측은 신문 기사가 논문의 내용을 왜곡했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이지영 박사에게 도장 찍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취재진은 사건의 전모를 취재한 부산 매일신문의 김대호 기자를 찾았다. 상수도본부라는 한 기관이 많은 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부산대에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신뢰 있는 기관이라고 믿고 있는데 명색이 한 그 저 지역 대학의 믿을 수 있는 그 박사학위 논문 아니에요. 박사인데 그 논문을 아까 지금 폄하하면서 대학원생 한 학생이 쓴 박사학위 논문밖에 안 된다라든지
이런 또 확인서를 적어달라 해가지고 심지어 저가 다 작성한 내용을 해가 사인만 해달라. 이것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박사학위의 권위 또 부산대학의 그 학문에 대한 상당히 도전으로 나는. 그러나 공무원의 이런 횡포에도 학계는 참을 수밖에 없다. 수질 관련 분야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나 관에서 용역을 받아야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영역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한 교수의 말은 우리나라 수질 연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또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부진하게 만들고 만일 그랬다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우리한테 돌린단 말이야. 하지만 그 다만이 아니라 그러다가 연구비도 다 이거 연구도 못해 우리는. 그거 생각해봤어? 그러면 연구비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건 죽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걱정하는 거라고. 상수도 사업본부는 대학이나 민간단체에 많은 용역을 주는 기관으로 이들에게 불리한 논문을 언론에 발표하면 용역을 받기는커녕 당사자는 수질 공무원으로 취직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네가 부산시에서 네 같은 애가 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네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부산시에서 라고 또 염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산시에서 일 못하면 또 딴 데 가서 일하죠. 원래 부산시가 이재영 박사의 논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문제 삼았던 것은 세균의 검출 방법이었다. 수질검사소에서는 이재영 박사가 세균을 검출한 R2A 방법으로는 인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이제 인체 유해냐? 이 R2A 분석 방법은 아무리 여기서 균이 10만 마리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분석에 그 물이 만약에 인체에 유해하다 없다 하는 것을 평가하기 힘든다는 것은 이거는 20도씨에서 이것은 이제 시험한 방법이거든. 그러나 우리 체내에는 우리가 36도 아닙니까? 균이 못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평가가 안 된다. 수질검사소 측의 설명은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이 검사법에 대한 논란은 이미 5년 전 서울에서 끝난 상태였다. 취재진은 93년 서울에서 이재영 박사와 동일한 방법인 R2A법으로 수돗물의 세균 검사를 했던 박성주 박사를 찾았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라든지 환경부에서 말하는 우리한테 대한 반박 논리가 그대로 배워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말을 우차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그 당시에 20도씨에서 분석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하고 관계되냐 이 말이야. 그 하천에 이제 자연의 이제 그 환경적으로 논한 것이지 인간은 온도가 36도 아닙니까? 백날 나온다해도 우리는 그 조건이 안 맞는 쉬는 방법은 안 맞다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말이야 뭐가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니까 그 실험할 수 있어 그것이 택도 안 소리하고 있어. 환경부 관계자들이 마치 지금 또 부산시 상수사업본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 발표를 한 학자들한테 마치 미친놈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가 똑 마찬가지 그때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년이 지난 그 93년, 95년쯤 되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연구도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부산시가 이미 입증된 사실을 숨기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누가 부산에서 수질에 관해 연구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이건 뭐 참 문제입니다. 문제고 뭐 좋은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뭐니 법원 문제도 내가 그걸 나와서 말이지. 또 무슨 문제 서로 타협을 하고 이론을 해야 되거든. 무조건만 나쁘다 하고 또 지형이 간말 재생 문제도 말이지. 무조건만 부산대 털다 엉털다 이런 식으로 하니 실제로 무엇이 나쁜 가치 조사를 해보자 말이야. 이걸 연구한 태도가 돼야 될 거 아니라 그게 없다 이 말. 그게 없고 무조건만 부산 나쁘다. 부산시에서 이재영 박사에게 확인서까지 요구하면서 이 문제의 확산을 막았던 것은 이 논문이 이번 물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노력들이 부당한 행정의 벽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동안 물 소송은 계속 진행돼 나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계속 불안한 수돗물을 마셔야 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서울에서는 수돗물에서 설사나 장염,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장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관계당국에서는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사 방법을 핑계로 상황을 넘기기에 급급했다. 서울대 모 교수가 한 바이러스 그 문제는 상당한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정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객관화된 적도 없고 또 그 측정이 정확한 건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김상정 교수가 한 방법은 미국 EPA에서 저희 권장하고 있는 그 방법 그대로 권장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미국의 환경청만 찾아보면은 미국의 수돗물 기준이나 미국의 수돗물을 관리하는 기준이 다 나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이런 법규들도 이런 미국의 기준, 미국의 법규들도 다 여기 보시면 있지만 인터넷 들어가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나 부산시,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이러스 숫자를 이제까지 조사해 본 적도 없고 또 조사할 능력도 아직 못 갖추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서도 바이러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 또는 바이러스를 상시 검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의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김상종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낙동강 원수에는 팔당 원수에 비해 20배나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원수에서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나왔다면 부산의 수돗물 역시 바이러스에 안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데 부산시 측은 직접 검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바이러스가 나올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민 교수도 우리 수돗물에서는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지금 바이러스 검사는 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 것은 바로 소독을 얼마만큼 강화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러한 처리, 우리 소독 처리라는 기준을 미국 표준 처리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이제 부산시에 대한 그 어떤 그 정처리 조건이 미국보다는 떨어지지 않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 부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검증되지도 않은 채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김상종 교수가 수돗물에서 검출한 바이러스가 실제로 최근 뇌수막염에 걸린 아이한테서 나온 바이러스와 일치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저희들이 1997년도에 환자가 239명이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아성인 포함해서 239명이고 우리 검사한 환자 239명이지 실제 감염된 환자는 엄청나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주된 그 바이러스가 에코바이러스 타입 30이 나왔고 그 외에도 콕사키 B5 다음에 에코바이러스 타입 4 다음에 그 타입 6 이렇게 나왔는데 장 바이러스. 예, 그렇죠. 근데 그 김상정 교수님께서 그 음용수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콕사키 B4, B5 다음에 에코4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저희들 환자에 발견된 바이러스하고 동일한 거고 또 이것은 충분하게 사람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논쟁이 있을 즈음 부산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에는 이런 광고가 자주 눈에 띄었다. 어린이가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은 수돗물을 마실 정도로 부산시에서 만드는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전하다고 광고까지 해야 했던 부산시의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광고가 TV에 방송된 기간은 최후 공판이 있기 전후였다. 부산시는 이렇게 광고까지 해서라도 물소송의 쟁점을 흐리려고 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현장 검증에서 부산시 측이 한 증언을 다시 살펴보다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의 지금 현재 남조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제거돼서 들어오고 정수처리는 이상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런 조류들이 정수처리도 다 제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제거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우리가 정수를 그 가정에 우리가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이날 수질 검사소장은 조류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실제 법정 증거 서류에는 분석한다는 말만 나와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실험 결과는 빠져 있었다. 부산의 수돗물이 남조류 독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은 소장의 증언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작진은 남조류 독성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직접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제가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보고 아니, 볼 수는 없습니까? 보고서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 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 그걸? 아니 이제 실험도 안 발표를 하면- 안 하더라도요. 발표는 안 하고 하는 거 안 된다니까. 그 이야기 해도 그래. 그리고 작년에 그 시험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건 데이터가라고는 말할 수 없다니까. 그렇게 알면 있었어. 취재진은 실험을 하지 못했다는 부산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가 당초 남조류 독성 분석을 의뢰한 강원대학교 표동진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도 제2, 제3의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97년도에 한 거 맞는지 아닌지만 좀. 아니요, 저기만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끊겠습니다.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표동진 교수의 대답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었다. 이즈음 취재진은 인제대학교 화학과에서 남조류 독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리고 거기에 마침 표동진 교수가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세미나는 취재진과 접촉하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표동진 교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부산시 수돗물의 남조류 독성에 대해서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실 수 있는지, 만약에 하실 수 없다면은 왜 하실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제가 부산시 상수사업본부의 용역을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실험한 결과를 그쪽에다가 다 넘겨준 상태입니다. 남조류 독성 물질은 간경화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도구로서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실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부산시에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독성 있는 것도 발생합니까 여기서 한식? 여름철에 한때 조금 하는데 그 정수 과정에 전부 다 제거됩니다. 만약 부산시 측의 주장대로 실험을 하지 못했다면 현장 검증에서 남조류 독성이 다 제거된다고 증언했던 이 말은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산시가 수돗물에 대한 모든 객관적인 자료들을 독점하고 은폐한다면 부산 수돗물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1997년 10월 11일 원고 측에서는 수돗물 오염의 근본적인 이유를 낙동강 오염이라고 판단하고 국가 측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대구 화원유원지로 향했다. 이곳 대구 화원유원지는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보기에도 금호강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구의 취수원인 강정 취수장은 낙동강이 금호강으로 오염되기 이전의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낙동강 본류와 금호강의 수질 상태가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분될 만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상수원 지수장은 훨씬 쪽에 낙동강 본류 쪽에 합류 이전의 상류 쪽에 위치해 있다. 그런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명한 오염 진행 상황을 국가 측 대리인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위법이라는 고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고의 과실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데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천공단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왔을 때는 사실 크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죠. 그러니까 위천공단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한 2, 3년 후에 공업용수 5급수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예,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물을 수 있다면 사실 환경의 문제가 간단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비교적.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심한 오염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지만 현행법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위해 무언가 혁신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지난 97년 7월 11일 부산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취재진은 부산의 상수원수를 회생시킬 마지막 처방이라 알려진 낙동강 특별법에 모든 희망을 걸고 대한민국 국회를 찾아갔다. 그러나 낙동강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사는 벌써 2차례나 연기되었다가 오늘도 취재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저녁에 급히 상정되었다. 지금 부산 MBC가 올라온 거야. 왜 왔냐 그랬더니 오늘 한국어 다루기로 했다는 거야. 아니 나 봐라고. 근데 지금 이강이 우리 여당의 간사는 안 다룬다고 해. 무슨 소리 하느냐. 노동부 것만 다룬다 이거. 내가 설명을 해줄게. 설명 뭐가 필요해? 우리 당의 간사가 안 다룬다는데. 위원들은 법안 내용도 모르고 참석한 것이다. 논란 끝에 일단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다시 논의 여부 문제로 오전 내내 공방만 계속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갑자기 구체적인 법안 심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왜 하느냐. 이래서 정부안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 4개는 아무 설명도 못 듣고 다시 소위원회 넘겨져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단 말이야. 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지역적인 대선하고 관련돼서 뭐 표하고 관련된다 그러면 저도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년 임시국회 때 그런 공청을 이게 새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야. 깨끗한 물 먹자는데 이게 새 정부고 현 정부 따지고 있어. 저 정도의 성의만 있었다면 낙동강 특별법이 지금까지 2번이나 연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첫 번째 결국 그날도 낙동강 특별법은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다시 98년으로 연기되고 말았다.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논의되지 못한 낙동강 특별법에 대해 직접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낙동강법만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들이 좀 편중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마다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강마다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지요. 대선 앞에 표를 얻어야 되는, 표를 의식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어느 한쪽을 잡고 어느 한쪽을 놓치기 싫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루는 것이 정부로서는 또는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 위원들조차 난감해하는 이 낙동강 특별법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약속했던 98년 2월에도 이 법안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낙동강 특별법을 비롯한 환경 관련 법안 심사를 이번 회기에 하기로 안 하셨습니까? 예. 그게 이번 회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는 노동관계부점에 전혀 못 다루고요. 이제 마음교통정부의 새로운 장관 입각이 되고 그래야 아마 제안이 되겠죠. 공청회는 하셨습니까? 공초회도 그 안에는 안 했죠. 이거에 대한 거는 전혀 아직 못 다뤘죠. 내년 첫 번째 우리 원리회 당시에 이런 공청을 포함해서 다룰 수 있는 시점을 그때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협의가 아니라 그때부터 다루는 걸로. 다루는 걸로 그래. 자, 그럼 그 부분 그렇게 마치고 다음은 그 이후에도 낙동강 특별법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정치인들의 서랍 속에 단단히 잠겨 있었다. 이렇게 낙동강 특별법이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동안 낙동강은 계속 오염되어 갔다. 부산 시민들의 맑은 물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정치 논리 속에서 맴돌고 있었기에 부산 시민들은 이번 물 소송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원고가 이기든 피고가 이기든 오늘의 판결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었다. 자칫하면 부산의 열악한 물 문제에 관해서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나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 시민들에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까지 해석하는 데는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는 결국 심각하게 오염된 상수원수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와 부산시가 개선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부산시나 국가의 처사를 용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산시는 이와 같이 맑은 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마셔도 좋다고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판결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법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해졌다. 이 판결로 이제 부산시와 국가가 아무리 오염된 물로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해도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은 더 이상 시민들의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게다가 법은 이제 부산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보증까지 서준 셈이다. 그러면 실제로 부산 시민들은 수돗물을 얼마나 마실까?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지부에서는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돗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은 63.7%에 달했다. 수돗물을 끓이거나 정수해서 마시는 사람은 34.4%, 수돗물을 받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부산 시민 10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 이 설문 통계가 보여주듯이 60%가 넘는 부산 시민들이 믿을 수 없는 수돗물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은 이 많은 부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지 못할 만큼 오염된 강 낙동강. 전국에서 유일하게 많은 도시를 거친 강 하류에서 식수를 구하는 도시 부산. 하지만 강 하류에서 취수한다는 현실적 조건이 오염된 물을 공급해도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부산 시민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산에 살고 있는 한은 부산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먹고 마시고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부산에 사는 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령 어떤 분이 자기는 아주 깨끗하게 그 물통을 차고 다니고 그다음에는 그 깨끗한 그 산수를 길에다 먹고 한다고 하지만은 집에 키운 자제들은 결국은 학교를 보내면은 학교에서 결국은 뭡니까 수돗물을 마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는 전부 부산시에서 만든 수돗물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그 음식물을 만들고 차도 끓이고 하니까 결국은 부산에 살고 있는 한은 이 수돗물을 부산의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결국은 맑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산 시민들은 부산의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현재의 법이 낙동강과 부산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수돗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더라도 부산 시민들은 계속해서 부산의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취재팀은 부산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 미생물학과 연구팀과 함께 부산 수돗물의 바이러스를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다. 부산에서 처리량이 가장 많은 곳이 덕산 정수장인데 이곳으로 유입되기 전에 낙동강 원수와 덕산 정수장 계통의 가정 수도전 4곳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우리는 물탱크 오염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물탱크를 통과하지 않은 수돗물 직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원수에서는 1000ml당 144마리,
그리고 두 곳의 가정 수도전에서는 각각 1.8마리, 2.8마리가 검출되었다. 미국의 99.99% 처리 효율로 볼 때 약 120배에서 190배가 초과한 것이다. 이 결과로 볼 때 부산 수돗물 역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숫자를 보면은 부산시의 수돗물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먹는 물 기준에는 바이러스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는 모든 그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병원 미생물이 검출되면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병원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기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끓이지 않고 마셔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부산의 수돗물은 오염돼 있다. 그러나 부산의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공장 폐수나 하수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 법의 문제, 행정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 시민의 맑은 물을 마실 권리는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은 부산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주지 못했지만 부산 시민 그 누구도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게다가 법이 아무리 수돗물의 안전성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독점하고 그 발표를 방해하는 한 시민들이 실제로 공업용수에 해당하는 물을 처리하여 마시고 있고 그 물을 마시면서 건강에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그리고 부산의 수돗물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실험 결과로 밝혀진 이상, 국가와 부산시는 단순히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수돗물에 관한 제도의 벽과 규정의 허점과 부당한 행정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패소 판결이 나더라도 부산 시민들은 다시 항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